네, 내 주식을 부탁해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두 분입니다. 인사 나누죠. 앞서 김태현 매니저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이주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응원의 메시지, 질문도 좋습니다. 한 분을 선정할 것이고요. 또 생방송 화면 인증샷을 촬영을 해서 메시지와 함께 샵 2034로 보내주시는 분 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좀 기분 좋은 선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특징주 5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슈가 좀 얽혀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재현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CJ ENM부터 포스코 엔텍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CJ ENM입니다. 최근 중국의 주요 OTT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이 재개됐었죠. 이어서 일반 방송사에서도 한국 드라마 방영이 확정되면서 한알령이 사실상 해제됐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후이 위성TV가 한알령 발동 이후에 6여년 만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걸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CJ ENM을 비롯한 컨텐츠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오리온입니다. 실적 호조 전망에 오늘 7%대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시장도 회복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러시아 등 전 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이후에 실적 상승세가 가팔라졌는데 중국에서의 큰 성장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월에 5.4% 성장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25%나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신제품 출시와 중국 춘절 선물 세트 판매가 맞물려서 고성장세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올릭스입니다. RNA 간섭치료제 개발업체 올릭스가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에 탈모치료,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호주에 임상시험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대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세트랙아이입니다. 오늘 공급계약 체결 소식 전했는데요. 세트랙아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83억 9천만 원 규모의 송신기 시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11%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6년가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사업에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중에 20%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엠텍이 아닌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염호에 투자하는지라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 5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의 선택과 비슷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의 선택 확인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CJ ENM, 김태현 매니저는 올릭스 바이오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임순재 대표님의 네.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을 꼽아주셨어요. 요즘 컨텐츠주들이 네. 지난주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까지 좀 집중해도 네. 괜찮을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주가 흐름은 참 안 좋았는데. 네, 최근까지요. 그렇죠. 최근까지 예. 안 좋았다가 지금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최근 들어 시장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어야만 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콘텐츠주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한알령이 좀 이제 확대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달 한중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OTT에서 한국 드라마를 이제 방영을 시작을 하면서 과거 2016년도 이후에 이제 사드에 따른 한알령이 점차 이제 해소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중국의 이제 안후이 위성 TV가 그 이제 웨이보에 이제 그 한국이나 대만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걸 보고 싶으냐라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 비슷한 이제 내용을 그 이제 기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안후이 위성 같은 이제 공중파에서도 이런 한국 콘텐츠가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후이 위성이 우리나라 이제 장이 끝난 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한국 드라마에 대한
공개를 할까, 그러니까 방영을 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라고 이제 뭐 부인한 이제 지금 SNS를 다시 올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뭐 오늘 같은 그런 이제 급등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한국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뭐 중국의 진출이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노이 위성 TV가 지금 당장 한국 드라마에 대한 상영을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한국 드라마를 상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감은 계속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제 5대 그 스트리밍 그 무료 스트리밍 TV의 회사에 전부 다 이제 한국 콘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상위 5대 스트리밍 회사다라고 보면 로쿠, 그다음에 뭐 투비 같은 경우는 폭스 TV에서 만들고 있고요. 플루토 TV 같은 경우 삼성이나 과 이제 파라마운트가 같이 만드는 그런 거고, 피콕이라는 회사는 이제 NBC에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애플 TV 이렇게 이제 5개가 상위 이제 스트리밍 TV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돼서 지금 그 한국관을 그 안에 전형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방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시장에서 CJ ENM의 실적이 뭐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은 내년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뭐 CJ ENM을 비롯해서 오늘 컨텐츠 주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장 마감 후에 아누이 위성 TV에서 내년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계획이 네.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 시장에서 좀 영향을 어느 정도로 줄지, 그리고 뭐 특히 아누이 위성이 아니더라도 예. 또 다른 업체에서 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뭐 강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네, 그렇죠. 질문을 또 안 드려볼 수가 네, 없습니다. 일단 뭐 두 내용이 상충될 수도 있지만 예, 예. 뭐 큰 대세는 영향 없을 수도 아, 있다라고 그래요? 보여집니다. 네. 뭐냐면 왜 그렇죠? 그 예. 이제 아누이 TV에서 나오는 게 이제 빨리 이제 방영될 거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네. 뭐 아누이 TV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개봉을 그러니까 방영을 안 한다라고 한 거지 앞으로 안 한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어찌됐든 물어보긴 했잖아요. 네. 대만 드라마가 좋냐, 한국 드라마가 좋냐. 네, 그렇죠. 뭐 네. 태국 드라마가 좋으냐, 한국 드라마니까 그만큼 중국 내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그런 이제 시청에 대한 니즈가 이제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네.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OTT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 드라마가 계속 지금 상영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이후에만 3편이 상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화도 지금 한 편이 상영이 될 만큼 한국 드라마가 과거와 같이 전혀 이제 상영이 안 됐을 때와는 다른 그런 이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아마 1분기 지나서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오늘 이제 아누이 위성 TV가 이제 이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는 아마 오늘 상승세의 한 절반 정도는 아마 되돌림 현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보일 때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CJ ENM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으로 가죠. 네, 오늘 예. 올릭스를 꼽아주셨어요. 우리 매니저님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네. 오늘은 또 뭐 응급실 관련주로 또 굉장히 수익 많이 내셨는데 바이오 쪽 예. 계속 주목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의 결을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돼요. 결. 예, 결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요즘에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이전에 좀 상승을 주도했었던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 지지부진합니다. 너무 슬퍼요. 네. 예, 저도 좀 많이 슬픈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매크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어제였죠. 바로 이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좀 이 변화 움직임이 좀 나왔기 네.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동안 고집 부렸던 일본이 이제는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다시 좀 퍼졌던 흐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결국에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뭐 당분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요즘에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키워드잖아요. 사실 뭐 제약 쪽이든 바이오 쪽이든 이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에 뭐 급증하거나 뭐 사망자가 급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가지고 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나 재료나 일정이 없으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올릭스를 좀 탑픽으로 뽑아봤고요. 만약에 이슈가 있더라도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하거나 그랬다면은 저는 이 종목을 탑픽으로 뽑아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알츠하이머 쪽 관련해가지고 또 피플바이오나 아니면 퓨처캠 같은 그런 기업들도 결국에 이 알츠하이머 테마 관련되면은 또 따라 올라가고 하는 그런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앞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저도 이 종목을 그런 단기적인 좀 재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탈모 치료제 임상 1상 시험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상을 신청한 거지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네. 이슈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탈모 치료제 테마들이 뭐 올라갔을 땐 같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대신에 이제 다음 달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많은 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뭐 12월이나 연말 되면은 그 기업 이 학회에 참가를 하는 많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또 한 번씩 튀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업종 중에 좀 바이오를 좀 이렇게 뽑아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흉터 치료제 OLX101A 미국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중간 결과값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시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의 한 기업이 레스메트롭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좀 결과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 내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또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OLX70이라는 현재 비임상 단계기는 하지만 내년 2분기에 글로벌 1상 진입을 또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시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게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기술 이전 논의 예정 이런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기대감 때문에만 오르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매매를 해볼 만하다 안 하다에 좀 정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올릭스를 그래도 그나마 좀 제가 봤었을 때는 네. 탑픽으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내시란 표현이 좀 낯서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한 2년 전에 한 6만 원대까지 예. 솟았다가 근 2년을 그냥 계속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또 2년 전에도 똑같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좀 올라갔던 건 아닌가. 지금 와서 좀 새로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 예. 시장이 과거에 2년 전, 1년 전의 시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주도주가 확실하게 딱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쪽이나 2차 전지나 뭐 예를 들어 그쪽으로 워낙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수급을 또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2년 동안 최근 2년을 보면은 특히나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동안 통화 긴축으로 들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뭐라 그럴까요?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 기반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통화 긴축 흐름에서는 제일 좀 피해를 많이 봤던 네.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금리 인상, 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정 기대감이 뭐 물론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와 주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엔 저는 이제 물가는 뭐 내년 되면은 당연히 조금씩 잡힐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추후에는 어느 정도 2024년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탑픽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들어봤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병주기님께서 비대흉터는 비대 써서 나는 흉터인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비대 흉터가 궁금하신 네, 분이에요. 아무래도 올릭스 궁금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그렇죠. 탑픽 종목에서 이 비대 흉터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가 네. 예를 들어 상처 같은 거 났었을 때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양들을 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의학적으로 이거를 정의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이미지를 좀 몇 개 찾아봤는데 뭐 상처 같은데 보면 뭐 기나 아니면 손등 같은데 약간 혹같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가 그 비대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의미로 그러지 생각하시면 될 않을까 것 저도 같아요. 좀 생각은 커지면서 하고는 부풀어 있습니다. 오르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탑픽 종목 CJ E&M과 올릭스 확인해봤고 남은 이제 세 종목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yes or no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올해 그래도 봄 이후에 주가 흐름이 다 탄탄하게 잘 그러니까요. 올라왔습니다. 특히 11월 네. 이후에 주가 예. 상승 탄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자, 저분의 과연.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죠. 엇갈리셨어요? 오, 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여쭤봐야 되겠네. 노를 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 그 초코 파이 있잖아요. 네. 초코파이. 정. 초코파이가 다른 회사에서도 나오니까 초코파이라는 네.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워낙 매출이 탄탄하게 네, 정말 장수 식품이긴 네, 한데 맞습니다. 노를 주시는 의견이 궁금하네요.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일단 예.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어. 노를 드렸고요. 뭐 오리온 자체의 실적은 아마 올해 뭐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제외한 뭐 베트남이나 뭐 러시아 쪽에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뭐 완화를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진하는 와중에 지금 확진자 수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외신을 통해서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추정치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 지금 소비가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자진해서 안 나가는 그런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가 지금보다 위축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걱정 어린 것 때문에 이제 노를 드렸고요. 특히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게 주봉 단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이 13만 원에서 14만 원대의 중반 정도가 이제 그 고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3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만약 이렇게 지금 상황에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뭐 만약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노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증시가 정말 지지부진한데 네. 오늘 시장에서 뭐 오리온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음. 농심 또 삼양식품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인데 자 그렇다면 식품주 전반적으로 네. 이제는 좀 보내줘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신 거겠죠? 임수태 대표님?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일단 그 관련돼서 뭐 식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좀 하향 안정을 보이면서 관련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곡물 관련된 수요는 내년에 돼봐야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곡물이라는 게 뭐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산한다고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의 이제 재배 기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배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재배한 그 이제 수확물 자체가 어떻게 이제 추수가 되는지가 확정이 돼야 내년도에 곡물 가격이나 곡물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조금 지금 단기적인 이제 이런 식품주의 뭐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다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끝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곡물 가격과 연동지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태우 매니저님은 노 의견을 주셨어요. 예스 네. 의견을 주셨어요. 예스 의견을 예, 예, 예.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아직은 반영이 다 안 됐다. 이런 또 판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은 예. 예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저도 이제 이격에 대한 부분들을 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쉴 수도 말씀을- 있다, 조금은. 예, 드리고는 예.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까 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물론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뭐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이전에 그러니까 고가 부근에서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예. 지금 추세를 밑에서 돌리면서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좀 중기적으로 특히나 또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 네.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오리온이 또 음식료 업종이 또 하나의 또 이런 버틸 수 있는 내년 시장에서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나름대로 좀 버텨줄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게다가 최근에 뭐 중국향 매출뿐만 아니라 중국 내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나 러시아 이쪽에서도 워낙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은 뭐 중국 쪽 이슈는 물론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만약 받게 되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소화를 하면서 좀 주가 눌림이 좀 나와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음식료
음식료 업종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음식료 기업들이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가격 인상들을 많이 사실 했습니다. 근데 네. 보통 제품 가격에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원재료 가격들이 만약에 떨어지는 시점이 사실 그 기업들이 제일 실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내년 한 뭐 1, 2분기 정도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들보다는 좀 방어 업종들이 네.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예스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방어주로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트랙 I인데요. 네.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우주 개발에 나서겠다고 어. 말씀한 상황에서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인공위성 관련주들이 그렇게 뭐랄까 우리 친숙하게 막 언급이 됐었던 네.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시점에서 세트라가이가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지 자 임순재 대표님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셀트랙 I 네.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위성을 만들고 있는 이제 네.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주주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달 탐사선이 이제 다누리가 달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일단 관련된 뭐 위성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세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조금씩 이제 위성 관련주들의 뭐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랙 I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 위성의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셀트랙 I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초고해상도 상용 위성 이제 관측 위성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뭐 30cm급 이제 해상도를 가졌다라고 나오는데요. 만약 30cm 정도 해상도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적인 이제 수준인의 그런 이제 해상도를 가진 그런 이제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 을 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자회사에서 위성 영상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셀트랙 I가 조금 더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하나그룹이 자체가 최근에 이제 위성 산업을 총괄하면서 이제 스페이스 허브라는 걸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를 이제 주관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듯이 이제 발사체에서 위성까지, 그러니까 우주 산업 전반적으로 현재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성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금보다는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셀트랙 I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그런 뭐 매출에 대한 신장세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뭐 오늘도 이제 수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특히 12월 달 이후에 지금 167억 정도의 지금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향후에 이런 수주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예스 의견을 주셔서 일단 네. 임순재 대표님 의견을 대표적으로 듣는 걸로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바로 포스코 엠텍인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야, 네. 이게 또 리튬 관련주로 지금 원자재 중에서도 리튬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네. 있는데 좋습니다. 오늘도 좀 급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자, 두 분의 의견은 뭘까요? 두 분 다 노의견 노 주셨어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김태현 매니저님 네.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먼저 이제 왜 노 의견을 드렸냐면은 네. 관련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포스코 엠텍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 의견을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 쪽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최근에 이전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급증을 하면서 좀 터졌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가가 워낙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좀 올라갔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실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워낙 많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한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투자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더 싼 기업들, 더 좋은 기업들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단순히 그냥 이 리튬 관련주로 전에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서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노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리튬 쪽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는 될 거는 같기는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워낙 주가가 만약에 좀 밑에서 돌리는 흐름이라면은 제가 뭐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좀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좀 차트가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상적인 흐름보다는 너무 좀 지저분한 흐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트 베이스에서도 놓고 본더라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노 의견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특징주에 관련해서 두 의견을 좀 대략적으로 좀 정리한 시간을 사실 이전에 갖거든요. 그런데 자, 포스코 엔텍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노이시지만 그리고 임순재 대표님 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네. 좀 이 시간 통해서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올 네. 같은 경우 이제 그 리튬 관련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지금 급등세를 요즘에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요즘에 리딩방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하셔도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리튬보다는 아마 알루미늄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특히 지금 시간 외에서도 보크사이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관련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시세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앞단에서 지금 뭐 리튬에 관련된 전혀 뭐 근거 없는 소문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매물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유의를 하시면서 아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 이렇게 지금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락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가격 시세가 이제 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었는데 뭐 어저께 일본에서 이제 긴축을 이제 한다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면서 아마 달러화가 좀 더 앞으로 약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달러가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뭐 조금 시세를 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